19세기 최대의 수학자 가우스. 가우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위대한 업적에 한 걸음 내딛는 어린 시절 가우스의 영특함을 들여다볼게요. 가우스는 독일의 브룬스비크에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우스의 어린 시절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가우스의 아버지는 가우스가 공부를 하기보다는 일손을 돕길 바랬죠. 그렇지만 현명한 어머니의 의지로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우스는 불과 5살쯤에 자기 아버지가 직원들의 월급 계산을 다 끝마쳤을 때 아버지의 계산이 틀렸고 자신의 답이 맞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훗날 가우스는 나는 글을 배우기 전부터 이미 계산을 할 줄 알고 있었다 라는 농담까지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로 가우스가 10살 되던 해 있었던 일을 들려줄게요. 시끌벅적한 교실, 아이들이 신이 났어요.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선생님은 잠시 볼 일이 있는데 이 개구쟁이 친구들을 잠잠하게 만들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셨습니다. 아, 맞다. 이 문제를 내면 이 녀석들이 1시간은 꼼짝없이 문제를 풀겠지? 생각하신 선생님은 칠판에 문제를 적기 시작하셨죠.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와, 어떡하죠? 친구들은 모두 당황했어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1부터 100까지 100개나 되는 수들의 합을 언제 다 구하라는 거야? 그렇죠. 수가 100개나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기 시작했냐면 모두들 1에다 2를 더하면 3, 3에다 3을 더하면 6, 6에다 4를 더하면 10 이렇게 1부터 수를 순서대로 더하기 시작했죠. 문제를 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한 학생이 소리쳤어요. 선생님, 저 다 풀었는데요? 모두 에이, 설마 100개나 되는 수를 다 더했겠어? 하는 눈으로 쳐다봤죠.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정답일 리가 없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어떻게 1부터 100까지의 수의 합을 구했으려고? 한번 드러나 볼까? 그런데 선생님 답을 듣고 깜짝 놀랐죠. 그 답이 정답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문제를 풀었는지, 또 그것이 정답이 되었는지 선생님이 너무 궁금했어요. 넌 어떻게 문제를 그렇게 빨리 풀었니? 학생이 대답했죠. 저는 1과 100, 2와 99 이렇게 두 수를 서로 짝지었어요. 1과 100을 더하면 101이고요. 2와 99를 더해도 101이고요. 3과 98을 더해도 101이거든요. 이렇게 101이 되는 것이 모두 50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죠. 와, 101을 50개 만들어서 해결을 했대요. 101이 50개이면 생각해 보세요. 101 곱하기 50. 그런데 10살이 어떻게 곱셈을 하냐고요? 그러면 방법을 달리하면 생각하면 되죠. 101이 50개이면 100이 50개일 때 5000이고 1이 50개일 때 50이니까 5005이 된다. 얼마나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해가 되었죠? 와, 정말 대단하다. 바로 이 학생이 그래요. 가우스랍니다. 그의 나이 불과 10세 말입니다.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가우스의 이런 천재성은요, 수학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적을 남겼어요. 가우스가 남긴 수학적 업적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커나가면서 배울 수학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10살에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해 속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괜찮아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발견해낸 원리를 잘 습득하고 익혀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칭찬받을 만한 능력이니까요. 이 계산의 방법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계산을 할 때에도 많이 다루는 방법이죠. 가우스가 발견했던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자고요.
가우스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끼워 맞춰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 가우스가 발견한 업적들을 간단히 알려줄게요. 고등학교 때는요, 수의 성질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정수론과 최소 제곱법 등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수학적 업적을 남겼대요. 또 대학 시절, 독일의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요. 괴팅겐 대학. 여기를 다니면서 잘 들어보세요. 무려 200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정십칠각형 작도법을 풀어내서 수학계 전체를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가우스가 수학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대요. 가우스 하면 잃어버린 소행성 세레스를 찾은 것으로도 유명해요. 1801년 천문학자 피아치가 발견한 소행성 세레스. 피아치는 이 세레스를 관찰하면서 22개의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세레스가 발견되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세레스를 찾아야겠죠? 이 세레스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시작됐어요. 누가 먼저 찾을 수 있을까? 경쟁도 했죠. 여러 학자들은요, 새로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가우스는 어떻게 했냐고요? 가우스는 소행성 세레스를 찾은 피아치가 기록한 22개의 자료를 연구했어요. 새로운 방법도 좋지만 발견한 사람의 연구 기록을 살펴서 연구를 하면 좀 더 정확한 값을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정확한 궤도를 계산해냈답니다. 그런데 이 궤도를 하나의 선으로는 그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느 부분엔가 오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우스는 최소 제곱법을 통해 다음번 세레스가 나타날 시각과 지점을 정확히 예측했답니다. 최소 제곱법이요? 좀 어렵죠. 이건 원래 자료와의 오차가 가장 적은 값을 구하는 방법을 말해요. 오차의 제곱을 하면 제곱은 같은 것을 2번 곱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차의 제곱을 하면 그 차이가 더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최소 제곱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최소 제곱법은 지금 이 현대 통계학의 기초를 마련했고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807년에 괴팅겐 대학 교수 겸 천문대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해요. 가우스는요, 수학의 정수론, 해석함수, 타원함수, 통계학, 미분기하학, 전자기학, 비유클리드 기하학, 위상수학, 또 측지학 이런 것 등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듣기만 해도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중 수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 만날 수 있는 분야들이랍니다. 가우스는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물리학자, 천문학자로의 위상도 매우 높았답니다. 물리학에서의 가우스의 업적을 보면 전류가 나침반 바늘에 영향을 준다는 발견, 또 유도 전류 발견을 토대로 베버와 함께 전자석 전신기를 만들었죠. 전신기의 선은 약 1km에 달했고요. 전신기를 통해 짧은 메모를 교환했기 때문에 이 장치는 실제로 이용된 최초의 정기적 전신기였어요. 또 천문학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망원경 개발과 관련하여 광학을 연구하기도 했는데요. 광학은 빛의 성질과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해요. 빛의 굴절에 관한 연구에서 가우스는 순전히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렌즈들을 조합해서 두꺼운 렌즈에서도 두께를 무시할 수 있는 단일 렌즈에 대해 성립하는 간단한 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해요. 측지학이라는 용어는 땅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됐고요. 지구 표면상에 있는 지점들 간의 위치 관계를 구하는 측량을 위한 학문이에요. 이 분야는 천문학과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우스는 측지학의 문제에 빠져들었답니다. 그의 이론적 연구들은 현대의 측지학의 기초가 되었지요. 이렇듯 위대한 업적을 쌓은 가우스. 그러나 동료나 제자들에게는 오만하고 냉정하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대요. 하지만 가우스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수학과 과학에 쏟아분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만큼 수학에 몰두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 는 가우스의 말처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로 인정받는 이유는 바로 그 열정적인 노력 때문일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한 분야에 나만의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각자의 성취감을 맛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 보자고요.